자, 2학기 첫 단원 소화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일단 소화에 걸쳐서 이제 소화기관을 배워야 되고요. 이제 기관을 배우기 전에 생물이 구성하는 단계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생물 몸의 구성 단계는 일단은 생물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뭡니까? 바로 세포입니다. 그렇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차근차근 좀 더 복잡한 구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서로 돕는다는 소리예요.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세포가 구성이 되고 세포가 기본이 되고 세포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이 형성이 되고, 이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여러 가지 기관이 돼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다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마지막에서 했던 식물을 보면, 식물은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 개, 그 다음에는 기관, 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물에서는 조직이 무슨 관다발, 조직에 해당이 되는 게 표피 조직, 그다음 표피 조직이나 아니면은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이 조직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유기적인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무슨 영양 조직, 기본 조직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실제로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식물은 기관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영양기관이 뿌리, 줄기, 잎이고, 그 다음에는 생식기관은 꽃하고 열매가 생식기관에 해당이 돼요. 근데 동물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식물은 뭐가 있고,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라고 하는 걸 가집니다. 그래서 근육,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도 그렇고요, 기능적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에 해당이 돼요. 근육세포, 상피세포. 상피는 이 몸 안에 있는 요 입안 세포라든가 요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피에 해당이 돼요. 표피는 여러분들, 표피세포는 이거는 식물이에요. 식물. 동물은 표피세포라고 안 해요.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세포, 혈구도 세포예요. 특히나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갖고 있어요.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은 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서로 유사한 세포가 모여서 바로 뭐가 되냐면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대표적인 결합조직에 해당이 되는 게 혈액이에요. 혈액. 그 다음에 기관은 이 여러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이나 기능을 갖추어준 단계가 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위, 폐, 간 같은 소화기관도 있고, 심장 같은 순환기관도 있고, 콩팥이나 방광 같은 배설기관도 있고 하는 기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서로 도우면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기관계예요. 그래서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소화계, 입, 간, 위, 대장, 소장, 그 다음에는 여러 물질들을 온몸으로 운반하는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순환계, 그 다음에는 기체를 들이마셔서 호흡을 하는 데 사용을 하는 호흡계, 그 다음에는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콩팥, 방광으로 되어 있는 배설계.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제 단원을 가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독립된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결국에. 자, 영양소 봅시다.
영양소는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또는 때로는 너무 특정 영양소만 과하게 섭취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특정 영양소는 되게 적게 섭취도 하고 그렇겠지만 보면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 영양소를 갖다가 체구성으로도 사용을 해요. 체구성 성분으로도 사용을 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일단 먹어야 우리의 활동을 하는데 연료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내거나 몸의 기능,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는 물질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요. 소화도 대사고 호흡도 대사고 배설도 대사예요. 이런 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효소나 여러 도와주는 물질들이 필요한데 이것들도 다 영양소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절하는 물질이 영양소고요. 다 음식물에 들어있고 음식물을 안 먹고는 사람이 살 수 없죠. 굶어 죽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3대 주 영양소랑 3대 부영양소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3대 주 영양소는 뭘 갖고 있냐면 보통 에너지원,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섭취를 해서 우리가 섭취할 때 영양 성분에 칼로리가 갖고 있고 이 칼로리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주고 3대 주 영양소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자, 탄수화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죠. 단 거는 다 탄수화물이에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분해하기도 쉽고 쓰기도 간단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은 거는 다 되게 억울하지만 뭐 억울할 것도 없지만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보통 피부 밑에 저장되는 지방을 피하지방, 그다음에는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사이에 저장이 되는 내장지방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피하지방이 먼저 쌓이고 내장지방이 나중에 쌓여요. 그래서 피하지방 많이 쌓이면 배 나오죠, 그렇죠? 뭐 허벅지 뚱뚱해지고 등에도 살이 찌고 나중에 살 많이 찌면 머리도 쪄요. 머리도 살이 쪄. 막. 그래서 종류는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같은 당류예요. 당류. 먹어서 바로 달던지 먹어서 계속 씹다 보면 달아지던지 그러면 다 뭐가 들어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당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1학기 때 원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탄소 N개에다가 물이 몇 개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탄소가 물이랑 결합한 화합물, 그래서 탄소, 수가 물 숫자거든요. 탄수화물, 탄소가 물이랑 결합한 화합물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있는 거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이거 말고 뭐 케이크,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뭐 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팡팡 일어나죠. 물론 이제 단 걸 많이 먹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뒷감당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어디 쌓인다고?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을 하며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체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보통 이제 근육, 뼈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톱도 단백질이고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안 이루어져 있는 거 없어요. 세포도 대부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효소도 그렇고 혈구도 그렇고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 있잖아요. 남의 살, 다 살은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물론 이제 적절한 지방도 들어있겠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나중에 효소나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선생님도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합니다. 명색이 머슬과학쌤이니까 근육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요. 그 다음에 지방 제일 맛있죠. 항상 고칼은 맛있죠. 그죠? 몸을 구성을 하거나 우리 몸 안에서도 지방 성분이 일정 부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는데 참고로 탄수화물은요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갖고 있고요. 단백질도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갖고 있고요. 지방은 g당 9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었을 때 가장 많은 열량을 낼 수 있는 건 지방이죠. 근데 칼로리가 높은 게 맛있죠. 여러분들 감자도 봐. 삶은 거 제일 맛없죠. 구우면 그 다음 맛있고 튀겨야 제일 맛있죠. 그렇죠? 고칼은 늘 맛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거가 몸에 좋느냐, 그건 또 별 다른 이야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개념 속속 풀어보면 생물 몸의 자 공통 구성 단계 보면은 일단 뭐가 돼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 그 다음에는 개체. 네, 식물 몸은 조직, 세포, 조직, 개가 있죠. 그 다음에는 기관, 개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사람 몸을 구성하는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부터 마에 해당하는 단계를 각각 쓰면 가는 뭡니까? 개체죠. 사람이네. 여학생이네. 개체. 그 다음에 얘는 기관계. 근데 딱 봐도 소화기관계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포예요. 예, 세포.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근육세포고 요거는 상피세포네요. 요거는 위에 해당하니까 기관. 요거는 상피조직, 근육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가부터 말을 작은 단계부터 쓰면은 순서대로 다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야 됩니까? 조직,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 다음에는 개체인 각. 이게 동물의 구성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소화계를 구성을 하는 건 딱 봐도 소화에 해당할 것 같은 거 뭐가 있어요? 여기서 위, 그 다음에는 간, 그 다음에는 대장, 소장, 대장, 그죠? 요게 소화계에 해당이 되겠죠. 위, 간, 소장, 대장, 그죠? 그 다음에 순환계는 혈액순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혈액순환에 담당하는 거는 심장하고 심장에 피가 흐르는 통로인 혈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혈관하고 심장. 호흡계는 숨 쉬는데, 기관은 여러분들 폐에 연결된 관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이 돼서 호흡계는 폐하고 기관이죠. 그 다음에 배설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콩팥하고, 콩팥이라고도 하고요. 신장이라고도 해요. 신장. 그 다음에는 방광. 네.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음에 4번은 OXX예요. OXXOXX.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계. 식물의 몸에는 조직계는 있지만 기관계는 없죠.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동물은 존재하진 않아요. 동물 같은 경우는 다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다란 말이죠.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단세포예요. 식물의 몸에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모여서 조직계가 아니라 뿌리, 줄기, 잎은 여러분들 뭐냐면 영양기관이에요. 기관. 조직계는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계에 해당이 됩니다. 5번에 영양소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거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 단백질은 몸을 구성을 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지방은 땅콩, 깨, 참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3대 주 영양소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3대 부 영양소에 대해서 봅시다. 자, 무기업류, 바이타민, 보통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 요 세 가지고요. 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없습니다. 네, 칼로리가 없어서 먹어도 얘네들은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무기업류. 자, 무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게 무슨 웨폰의 그 무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탄단지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얘네들은요. 다 뭐를 포함하냐면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은. 지방도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요.
지방도. 근데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나 또는 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기본적으로는 뭘 다 포함을 해요? 탄소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기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유기물이면 탄소가 있는 물질이잖아요. 무기물이면 탄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염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염류는 무슨 상태냐면 이온 상태를 보통 염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는 이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이온 상태의 물질을 무기염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뼈, 혈액 등을 구성을 하며, 그러니까 얘는 체구성 성분으로 단백질처럼 3대 주 영양소처럼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몸에 기능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어떤 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게 없으면 피가 잘 안 멈추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우리 몸에 있는 농도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몸에 어떤 기능을 또 조절을 해줍니다. 종류는 나트륨, 철, 칼슘.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 혈액의 농도를 맞춰주고요.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중심에 들어있어요.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 칼슘이 여러분들 뼈나 혈액에도 들어있고, 칼륨도 혈액 안에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인도 뼈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 철을 우리가 쇳덩어리 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무슨 상태로? 나트륨 이온, 철 이온, 칼슘 이온, 이렇게 이온 상태로 섭취를 하고 우리 몸에서도 실제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무기염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에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녹황색 채소 같은 데도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에는 뭐도 많아요? 당도 많아요. 그래서 과일은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보통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무기염류는 구성 성분이 맞는데 비타민은 구성 성분은 아니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줘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돼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고, 섭취량이 부족하면은 얘는 중요한 게 부족한 결핍증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그 대항해 시대에 그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나가 있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라든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타민 C 섭취가 안 되니까 이 비타민 C 결핍으로 잇몸이 붓고 이가 다 빠져버리고 하는, 피가 나고 하는 괴혈병이라는 병 때문에 대단히 많은 선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라임 주스 같은 거를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이게 비타민 때문에 부족한 거다라는 거는 대단히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과다하게 먹었을 때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먹어서 또 안 되는 비타민도 있기는 해요. 근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안 좋은데, 선생님이 예전에 비타민 A가 시금치나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 근데 저걸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했더니, 먹으면 안 좋다고 애들이 아예 과학 선생님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고 해서 집에 가서 핑계 대면서 당근이나 시금치 안 먹었다는데, 저게 안 좋을 정도로 먹으려면 한 트럭 정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섭취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1, C, D,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바이타민은 이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랑 그다음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용성은 보통 A, D, E, K. 얘네들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잘 녹아요. 아데크라고 해서 A, D, E, K는 지용성이라 기름에 잘 녹고, 물에 잘 녹는 게 C, B1, B2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비타민 같은 거 먹고 나면 소변 노랗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B1, B2를 많이 먹으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게 되고요. 지용성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쌓여요. 독성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게 과하게 섭취가 거의 한 트럭 정도 먹어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아요.
한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이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합니다. 왜? 주로 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액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혈액 자체가 몸에 대부분 90% 이상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는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비열이 커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잘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잘 차가워지지도 않아요. 즉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비열이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비열이 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질의 성질에서 배웠을 텐데, 물은 또 뭐가 크냐면 기화열이 커요. 기화열이 크다라는 거는 증발할 때 많은 열을 흡수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증발할 때 많은 열을 흡수하는 게 체온 조절에 왜 유리하냐면, 우리가 더우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흘린 땀이 증발을 하면서 몸에 많은 열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높아진 체온을 쉽게 낮출 수가 있어요. 높아진 체온을 쉽게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물이 바로 뭘로?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우리 체온이 변하지 않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기화열이 커서 흘린 땀이 증발하면서 높아진 체온을 쉽게 낮춰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 봅시다. 녹말, 보통 밀가루나 전분가루에 많이 들어있는 녹말을 검출할 때는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얘가 보통 이제 적갈색, 갈색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녹말에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로 변하냐면은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청색과 남색 사이에 해당하는 청남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녹말이 있으면 색깔이 청남색, 없으면 보통 갈색 계열이 나타나요. 적갈색이. 자, 그 다음에 포도당. 여러분들 녹말하고 포도당은 달라요.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는 건데, 포도당을 검출해 줄 때는 포도당 용액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그냥 놓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고, 가열을 해주면 얘가 황적 색깔로 나타납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가열을 안 해주면 되게 한 세월 걸려요. 자, 그리고 포도당뿐만 아니라 엿당 같은 것들도 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과당도 검출이 가능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당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엿당은 포도당 2개가 결합을 한 게 엿당이에요. 그리고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결합을 한 게 설탕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 과당 같은 경우를 그냥 당 1개로 돼 있어서 단당이라고 하고요. 엿당하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 2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라 2당이라고 해요. 3당은 없어요. 3당, 4당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다당이라고 합니다. 녹말 이런 것들은 다당에 해당이 돼요. 다당. 당이 많이 결합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단백질을 검출할 때는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 황상구리 수용액을 혼합한 요 용액,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데, 요 뷰렛 용액을 단백질하고 반응을 시키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파란색인데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하고요. 지방을 검출할 때는 지방하고 수단 3 용액하고 섞어주게 되면은 선홍 색깔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와야 뭐예요? 색깔이 나와야 이 영양소가 원래 저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영양소가 없으면은 그냥 원래의 무슨 색깔? 예, 지시약의 색깔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색깔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영양소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검출되는 색깔을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헷갈리지가 않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소화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화는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그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흡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흡수 가능한 크기로 잘게 쪼개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소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 즉 이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 자체는 이게 영양소를 세포로, 그러니까 어디서 흡수하냐면 소장에서 흡수를 해요. 그 소장 벽에 있는 세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 세포로 흡수해서 이용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체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소화입니다. 그리고 이 소화는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기계적 소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얻는 거냐면 이로 씹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작 운동이라고 해요. 저작 운동, 그 다음에는 식도나 소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운동, 그리고 얘를 섞어주는 혼합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혼합 운동, 그 다음에는 이동시켜주는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기계적 소화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화학적 소화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을 하냐면 소화 효소를 사용을 해줍니다. 효와 효소를 사용을 해서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는 과정이 화학적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소화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소화 효소하고 잘 섞일 수 있게 표면적을 늘려주고 소화 효소랑 잘 섞여 들게 하는 그런 작용이 기계적 소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소화 효소는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화 효소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각각의 이 소화 효소는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효소가 여러 개의 영양소를, 음식물을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한 영양소하고만 결합을 해서 그 영양소를 분해시켜 주는데, 이게 효소가 가지는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은 효소의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물질하고만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하는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효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체온 범위 한 37도씨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에요. 이게 단백질이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열에 취약한데 40도씨가 넘어가면 단백질이 익어요. 그러니까 변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통 익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 범위에서 가장 잘 활동할 수 있게 효소는 효소는 적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자, 그러면 이 소화가 일어나는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되게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소화기관 등이 합쳐져 가지고 소화계를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은 하나의 관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화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은 이 관을 지나면서 우리 몸에 어디로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부터 항문까지 쭉 하나의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음식물이 어디론가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다른 장기들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위에서의 소화 과정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입. 입에서는요, 녹말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침 안에는요, 소화 효소인 예전에 이제 아밀라아즈라고 했는데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밀레이스는 뭘로 바꿔줘요? 녹말을 엿당이라는 걸로 1차 분해를 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당류인 녹말은 단맛이 없는데 엿당은 이당류거든요. 엿당은 달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밥을 오래 씹으면 이건 밥뿐만 아니라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일반 식빵,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먹는 그냥 흰떡인 가래떡 이런 것들도 오래 씹다 보면은 단맛이 나요. 그 이유는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시켜서 바로 우리가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음식물이 이로 잘게 부수고 이게 무슨 운동?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작 운동. 그 다음에는 침과 골고루 섞는 이건 누가 합니까? 혀가 이 작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혼합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둘 다 무슨 소화? 기계적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면은 위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은 위액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위액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염산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소화 효소인 펩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벽을 보호하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인 뭐 뮤신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위예요. 위 속에 소화 효소인 펩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얘가 염산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뭔가 다른 물질이 나오는데 염산 때문에 이 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펩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원래는 펩신은 단백질을 한번 쪼개면 이게 중학교 과정에는 나오진 않는데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폴리펩타이드 또는 트리펩타이드 이런 것들로 분해를 시켜요. 보통 이제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큰 단백질을 조금 잘게 쪼개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산이 또 하나의 작용을 뭘 하냐면 위액 속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가끔 밖에서 세균이 따라올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손이 또 늘상 깨끗한 게 아니라 맨날 나오잖아요. 손이 변기보다 더럽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변기가 뭐 핸드폰도 변기보다 더럽다. 변기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 같은데 이 세균이 들어오면 이 세균 때문에 우리 몸에 감염이나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염산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안에서 살균을 하는 살균 작용도 염산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산 윗속에 있는 위액 안에 있는 염산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펩신을 활성화시켜서 단백질의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 속으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살균시켜주는 역할도 함께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면 자, 6번은 봅시다. 몸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거 뭐예요? 물. 그다음에는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나트륨은 뭡니까? 무기염류. 섭취량이 부족하면은 괴혈병과 같은 결핍증이 나타나는 거는 비타민, 바이타민,
영양소와 노폐물들의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 바로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표는 여러 가지 영양소의 검출 반응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같은 경우에는 녹말을 검출할 때 쓰고요. 색깔은 청남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해주면 황적색의 색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수산화 나트륨이랑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요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단백질 검출 반응인 뷰렛 반응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이 뷰렛 반응을 하게 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3 수단3 용액을 사용을 해주면 선홍색으로 변하면서 지방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수산 나트륨은 5%예요. 네. 그 다음에 8번. 자, A부터 G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어디입니까? 입. B는 식도. C는 간이요. 그 다음에 D는 위. 그 다음에 E는 쓸개. 그 다음에 F는 소장. G는 대장. 네. 네,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쓸개가 아니네요. 요 뒤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자네요, 이자. 네. 쓸개도 뭔가의 기능을 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10번. 자, 얘는 OOXX예요. 자, 펩신은 침과 위 속에 들어있다. 침에는 안 들어있어요. 침에 염산 들어있으면 혓바닥 다 벗겨집니다. 네, 어디? 위액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는 염산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염산에 도움을 받는 건 누굽니까? 펩신에 해당이 되죠. 그죠?